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핫한 이슈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집터뷰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홍 박사님은 최근 이른바 주목받고 있는 여의도 학파의 아주 핵심 전문가 중 한 분이십니다. 그 부동산을 거시경제와 연관지어서 분석하시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의 일본형 주택시장 침체가 절대 안 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추상적 가능성, 그러니까 0.1% 이런 거는 있겠죠. 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놓고 보았을 때 일본형 장기 불황 또는 일본형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급격한 붕괴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좀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두 가지 차이가 있죠. 첫 번째는 일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26년 만에 일본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사진을 하나 실었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일본 왕궁, 그 일본 지우다구라고요. 우리나라 여의도쯤 되는 광화문 여의도를 합쳐놓은 것 같은 입지입니다. 그 제일 좋은 자리죠. 동경역에서 가까우니까 관광하시는 분들의 필수 코스예요. 거기에 일본 왕궁이 있는데 이제 교코라고 하죠. 교코에 가면 그 주변이 전부 다 해자로 이제 웅덩이가 파져 있어요. 여기 돌아다니는데 딱 1시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 작은 땅이 1990년 당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캘리포니아 부동산 가격보다 비쌌습니다. 거기 그 땅이요? 캘리포니아 전체보다 비쌌다고요? 그 땅이? 예, 그 캘리포니아가 우리나라 GDP 한 3배 정도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어떤 세계 어떤 나라랑 갖다 놔도 1대1로 붙어서 중국 말고는 GDP 규모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네. 왜 그랬냐 하면 일본 기업들이 저금리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에 나가는 이른바 재테크 열풍에 이 주식이나 뭐 부동산을 다 기업이 샀어요. 그러면서부터 상업용지 가격이 급등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지오다구에 있는 오피스 빌딩들 같은 경우에는 평당, 우리로 이야기하면 3.3 평방미터에 1억 엔, 그러니까 10억이죠. 두 번째 차이가 더 큰데 정책 차이입니다. 그때는 일본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대출을 하던 시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저금리에 돈이 넘쳐흐르던 시기라서 LTV라고 들어보셨나요? 론투밸류.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담보대출 얼마 해줍니까? 이게 론투밸류, LTV인데 일본은 그때 90%가 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더 나가서 중앙은행의 정책 스탠스도 달라서 그때 정책금리를 2.5%였던 정책금리를 6%까지 부동산 하나 잡겠다라고 나왔던 일본 상황이랑 우리 경제 정책도 좀 많은 면에서 다르다는 게 일본과의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리 정책이 실패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2.5%를 너무 오래 놔둔 거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이라고 해서 PIR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 해 연봉으로 집을 사는데 몇 년 걸리냐, 이런 거 기사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라를 절대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뭐 북경 이런 데 가면 30배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마다 다 비교할 수는 없고 역사적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핵심 지역, 동경 내에서도 핵심 지역에 있었던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 PIR 기준으로 해서 한 6배 정도에서 거래가 됐었대요. 그건 언제냐면 85년에 그랬습니다. 근데 불과 3, 4년 지난 88년에는 그게 16배가 됩니다. 우리 88년 올림픽 할 때 네, 그때는 일본 부동산이 하늘을 뚫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도 연평균 성장률이 그때 4%씩 나오고 있어서 그 사람들의 소득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건만 PIR이 6배가 16배가 되는 2배 반 정도 되는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건 그 주택 가격이 너무 좀 가팔랐다라는 거죠. 더 나빴던 건, 그래서 90년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붕괴되기 전에 일본 정부가 잘못했네.
그때 이 땅을 팔아서 캘리포니아를 샀으면 그랬으면 좋았네요. 그죠? 아깝습니다. 아니면 알래스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 뭐 알래스카를 살 수 아니, 있다. 저기 그 뭘 팔면 일본 뭘 살 수 땅을 있다. 팔면 미국 전역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뒤에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990년 이후에 최저점까지 보면 동경 지역 상업용지 가격,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적률이 높은 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상업용지 가격은 90% 가까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서 나쁜 건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했으면 금리를 재빨리 내려야죠. 근데 그때 금리를 또 91년까지 안 내려요. 왜? 걸프 전쟁. 후세인. 그렇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유가가 13불에서 15불 있던 유가가 38불까지 가요. 유가가 3배 오르니까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죠. 물가 오르니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할 수 있습니까? 없죠. 못하죠. 그 골든 타임을 놓쳤다. 놓쳤다라고 볼 수 있죠.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좀 실패를 했다고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1억 2천만 국민이 3명이 한 집에 산다.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면 4천만 호잖아요. 예. 그리고 일본 집들 보면 알겠지만 목조주택도 많고 풍수해에 지진까지 많으니까 한 40년마다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 인구가 이제 그때 이미 일본은 1990년을 전후해서는 인구 증가가 정체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본격적인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한 생산활동 인구의 감소는 96년 전후에서 나타났습니다만 인구 전망은 대충 나오니까 100만 호 정도 지었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사이에 거의 200만 호를 6년 연속 지었다. 매년. 예. 6년 그러면 1200만 호를 6년 동안. 예, 그러니까 그 여기에 일본 정부도 또 이제 잘못했죠. 이게 바로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뭐 물론 건설 투자를 해야 됩니다만 임대주택 이런 걸 되게 많이 지은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주택 가격이 빠져서 나빠지고 있는데 거기다 집을 더 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말하는 자가당착적인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감소세로 돌아선 게 안타깝게도 1995년 이후에 그 아시아 금융위기와 일본의 빅뱅, 그러니까 13개 도시은행이 지금 3개로 재편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은행이 10개가 사라졌다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주택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모로 부정적인 악순환들이 겹쳐졌다. 퍼펙트 스톰을 몇 년에 걸쳐 맞았네요. 한 8년을 맞았다고 보시면. 그러면 결국 그 일본의 이런 버블, 부동산 버블은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가 경제 자체가 한 40년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한테 부동산 불페이 신화가 형성된 거죠. 그때는 직장을 어디 번듯한 직장을 들어가면 무조건 30년 만기 모기지를 받는 게 기본이래요. 누구나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 공포는 아무도 가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적인 실패도 있었지만 또 사람들이 갖고 있던 부동산 불패 신화, 그렇죠. 이것이 같이 맞물렸는데 불운까지. 와. 그렇죠. 그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던 걸프전, 두 네. 번째가 아시아 외환위기잖아요, 사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런 부동산 거품 버블 현상은 일본만의 현상이었나요? 네. 마치 갈라파고스의 섬처럼. 예. 주변 1,000km 내에 육지 하나 없는 절의 고도 갈라파고스에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그 식생을 이루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부동산 시장 세계에서는 갈라파고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본이 이제 이 갈라파고스처럼 이렇게 된 반면 전 세계 다른 나라 13개 전 세계 부동산 가격 지수가 또 있는데요. 그거 보면 평균 지난 100년여를 걸쳐서 약 실질 가격 기준으로 평균 3배에서 4배 정도 오릅니다. 나라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일본의 부동산 동향은 어때요?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대로 전국 집가는 26년 만에 상승. 그리고 동경도 아파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저점에서 40% 이상 올라서 사실 동경은 이미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호황시장이다. 일본의 사례로 봤을 때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좀 참고해서 유망한 부동산을 좀 꼽는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예. 첫 번째, 도심에 주목하라.
역시. 도심, 예, 이게 직주 근접.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니폰키 힐스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여러 그 지역들이 일본의 2호선이라고 부르는 야마노테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녹색이에요? 예, 그 녹색선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런 그 순환선 안에 있는 예전에는 도심이 되게 이제 거기도 노후화되고 굉장히 또 이 야마노테센이 지상철이에요. 지상에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사람들이 점점 도심으로 모여드는 현상들이 관측되면서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동산 시장들은 어딘가 하고 보면 도심 재생에 관심에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이게 더 중요한데 2013년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집값이 올랐다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적기에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쓰면서 경기를 살리는, 심리를 살리는 순간 20여 년 동안 동경지역 주택 가격들이 하락하던 게 2014년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걸 보면 집은 도심, 경제는 심리. 너무 잘 요약하셔서